예, 그러면은 오늘 그 깊은 생각 포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발표자 세 분 선생님은 발표하시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세 분 선생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한국학센터장으로 계신 한운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전라도닷컴의 편집장으로 계신 황풍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성위원회 저와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의 김학준 교수님 특히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우기순 선생님, 안병호 원장님, 또 박구영 교수님 세 분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시아문화 전당에 대한 건축의 이야기에서부터 해서 우리 광주와 한국의 그 문화사적인 역사적인 의미들, 그리고 우리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인 그 관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마 서로 공통된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 분 주제 발표에 대해서 뭐 그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 생각하셨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멀리서 오신, 독일에서 오신 우리 한은석 선생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먼저 해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광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980년 5월 항쟁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한 작업들을 두 가지 한 게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 제가 2018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백서 나온 거를 좀 살펴봤는데 독일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의 유럽 문화 수도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좀 차이점을 조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관련해서 좀 바라는 것 또 한 두 가지 얘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그때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구술사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 독일의 카메라맨 유르겐 힌츠페터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일의 그분 집에 가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분이 광주 항쟁 그리고 그 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그런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는데 그 영상 자료가 김대중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5.18 연구자들이나 뭐 재단 이런 데서 관심 있으시면 김대중 도서관에서 그 영상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빌려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있으면서 몇 년 전에 그 제독 한국 여성 모임이라는 진보적인 주로 이제 간호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글은 뭐 이미 역사비평에 실렸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1978년에 고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강제로 돌려보내는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서명 운동하고 그러던 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진보적인 한국 민주화 운동 연대하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에 연대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시고 지금까지도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1980년 그 광주 항쟁을 접하면서
이게 또 이분들의 그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 이 단체에 가입한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그 광주 항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뒤로 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5월 민중제를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 해외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광주 항쟁이 미친 영향, 이런 것도 한국에서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백서를 보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아마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유럽 그 문화 수도 프로젝트에서 좀 그 힌트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그 유럽 그 문화 도시는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에 1985년에 그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인 메리나 메르쿠리가 유럽 문화 도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유럽 통합 운동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프로젝트로 성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이제 유럽 그 문화 수도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해마다 한 도시나 두 도시를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유럽 연합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유럽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도 물론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도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그 유럽 그 문화 수도와 관련해서 어떤 도시들이 선정됐는가 봤더니 베를린이 먼저 선정되었고, 그리고 그 루르 지방의 에센이라는 도시가 의외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 뭐 미넨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이런 역사적으로 뭐 쾰른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유래가 깊은 그런 도시보다도 에센이라는 도시가 선정되어서 봤더니 그 에센이라는 도시는 과거에 그 한국 광부들도 많이 가서 이제 탄광 그리고 철광 공업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구산업이 이제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폐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그 문화 시설로 바꾸고 또 새로운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적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박물관들을 세우고 기존의 박물관들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 사업들을 굉장히 활성시키면서 그 문화가 창출하는 이제 부가가치, 경제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더니 그 독일에서는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 경제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문화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82만 명으로 그 통계를 잡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가 35조 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분야로는 화학 산업과 에너지 경제의 그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문화 수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보고서들을 제가 봤는데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취업자 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위적 가치에 관련한 것은 제가 많이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한 그런 통계들을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가 이제 문화 수도 프로젝트로서 이제 선정이 돼서 마르세유와 프로방스 지역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만 이렇게 문화 수도로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함께 그 지원을 받은, 그래서 엑상프로방스라는 도시라든지 그 프로방스 다른 지역까지 그 근처 지역까지도 이렇게 문화 프로젝트로서 문화 수도 프로젝트로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7천억 원이 이제 재정 지원이 돼서 문화 인프라를 세우고 새로운 박물관 또 기존 박물관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그 문화중심 도시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통계적인 거를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광주 그 문화중심 도시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루르 지방 에센이 중심 도시지만 에센 말고도 루르 지방에 큰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르트문트라든지 듀스부르크, 함, 보쿰, 겔젠키렌 이런 도시들이 이제 루르 공업지대인데 이 함께 그 연계해서 이제 그 문화도 수도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사업 보고서 그 백서에 보면은 광주에 한해서 이렇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했는데 광주 인근 지역 목포라든지 아니면 광주 인근 지역과의 어떤 연대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건 없는지 좀 궁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면은 이제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알리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프로젝트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그 문화를 존중하고 알리는 이런 거가 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전남 지역에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 그런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있고 이들이 그 존중받는 이들의 문화가 존중받는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길러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들이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이제 통합되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광주 프로젝트에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나 사업이라든지 또 이들 그 소수민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그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2016년부터는 한국에 파견 나와서 이제 한국학 연구센터에서 이제 학생들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한 60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돌아가요. 또 이러한 그 해외 한국학을 지원하는 기관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후원 기관으로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지 사무소에 있으면서 여러 방문 그런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수행을 하는데 뭐 봄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역사 답사도 하고 또 올 6월 달에는 안동 유교문화 답사도 했어요.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과 협력해서 그리고 이제 철원 1박 2일로 철원 지역에 이제 DMZ 투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광주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또 남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1박 2일 어떤 투어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교환학생들도 한류의 영향으로 저희 튜빙엔만 해도 튜빙엔 대학 한국학과에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한 350명 정도가 350명 이상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부전공까지 합하면 400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광주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측면들을 좀 접하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2, 3분 시간 더 드렸습니다. 지금 한은석 선생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지역 간 연계 프로젝트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광주와 인근 지역을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조성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포럼을 하면서 앞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도시 모델 만드는 사업은 광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광주를 넘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하나하나 그 도시의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또 다른 문화중심 도시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 정책에 또는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광주 연계해서 문화도시 만들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아 문화 이야기할 때 항상 아시아 속에 광주가 없다 또는 광주 속에 아시아가 없다 이런 광주와 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광주 내에 아시아성이 있고 또 아시아 내에 광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신 우리 한국에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광주 내의 아시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아시아 내의 한국성을 고민하는 주체들일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 종합 토론은 우리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7, 8분 정도로. 예, 저는 이제 전라도를 기록하는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잡지 받는 사람들의 성격이 제목을 항상 유익 있게 보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깊은 생각, 그래서 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어쩌면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던져진 숙제였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또 깊은 생각 없이 짧은 생각으로 숙제를 풀려고 덤벼들었지 않는가 그런 게 돌아봐졌습니다. 근데 숙제가 던져지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내는 것이 바로 관료주의죠. 그래서 지금은 관료가 그것을 숙제를 막 해오는 과정에서의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제 눈을 이렇게 잡은 것은 도시에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거든요. 예, 도시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의 영혼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서 그리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공통의 기억 같은 거 이런 것인데 그것이 도시 곳곳의 공간 장소가 끊임없이 그걸 불러일으키는 것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저는 광주는 당연히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영혼이. 그리고 좀 더 오래된 역사로 보면 이 순환과 시련의 그 광주와 전라도 민중들이 문화와 예술로 그것을 달래왔던 것 그런 것들이 또 광주의 영혼을 이루는 것이고 또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어떤 저항의 정신 이런 것들이 광주의 어떤 영혼을 이루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답이 저는 거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첫째 그 아시아문화 전당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사실 떠오릅니까? 저는 위치 정보가 떠오르거든요. 그 위치 정보가 뭐냐면 옛 전남도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은 문화와 5월과 이런 것이 막 충돌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을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 박부용 교수님이 그 전당을 배경으로 이 멋있는 전당을 배경으로 사진이 막 이렇게 어필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라는 것이 하늘로 솟은 것만이 랜드마크가 아닌데 어쩌면 그 남아있는 전남도청의 건물 말고는 지금 어떤 전당이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전당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5월의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전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전당 그러면 지금은 설계자의 그런 어떤 훌륭한 의도와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취약하고 가면 항상 헤매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컨텐츠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들 속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조금 그 심하게는 이게 우리가 오래 뭔가를 자꾸 문화로 더 씌우면서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 정서적인 혼돈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가름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영혼이 결국 5월의 정신에 다 있는데 5월의 핵심은 아까 우구수영 선생님께서도 그 분수대 80년 5월의 분수대 사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참여, 자발적인 무장 봉기, 그 안병우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것이 이 도시의 중심 그리고 전당의 자리의 어떤 고객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당과 관련한 어떤 문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참여, 말하자면 박구영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관료주의적인 그런 어떤 숙제풀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어떤 그 협업해야 된다. 조직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우고 운용하는 것까지 지금처럼 그 전문가들이 뭔가 내용을 채워놓고 또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하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광주가 뭐 도쿄나 서울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이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계속 발신하는 것은 역시 이 도시가 가진 핵심적인 가치, 그런 영혼 이런 것이 바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이것이 공동체 정신과 그 문화가 결국은 한국 민족의 어떤 문화의 어떤 뿌리다라고 아까 또 안 교수님께서 지적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뭐 거듭 뭐 강조하자면은 그런 오래 방식으로 전당을 이제는 풀어가야 된다.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어떤 조직에서부터 운영 내용에까지 함께 아까 이진식 전당장님이 답을 아까 이야기하더만요. 전라도 어르신들이 시골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전라도 말로 한꾼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꾼에 먹으면 만납지, 한꾼에 놀면 재미지지, 한꾼에 살면 오지지. 왜 전당을 그렇게 운영할 획기적인 발상을 정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못하는지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풍년 선생님께서 우리 도시의 영혼을, 특히 광주의 영혼을 5월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고요. 결국 5월 정신이 문화로 살아나는 도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문화도시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5월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우리 전남도청이 위치한,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랬을 때 구도청이 핵심적인 어떤 우리 광주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관료주의에 의한 너무 조급함과 너무나 빠른 시일에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림과 과정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한꾼의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정책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으로요, 김학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 우규승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생각으로 설계되는지를 잘 들었고요. 녹색 축을 생각하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장을 통해서 도시로 퍼져나간다는 생각도 있고, 전당이 도시와 연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느낌을 느끼면서 채광과 공기까지 생각되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하신 분의 직접 그 설계 의도를 듣고 나니까 우리의 전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토론에 오면서 사실 토론회의 제목 저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시에도 영혼이 있는가, 깊은 생각 포럼의 첫 번째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다소 경박스러운 건 아닐까. 저는 사실 관광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형이 사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형이 하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성위원회 위원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올 수 있을까? 진정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은 생활관광이라는 그 분야입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삶의 휴식과 충전, 건강 증진, 문화체험, 풍경 감상, 오락,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여가, 문화, 레크레이션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그 생활관광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광주 시민이 얼마나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에 오늘 되게 놀랐고요. 오늘 듣게 된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 의도는 어쩌면 생활관광의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관광의 핵심은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매력적이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면서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를 즐기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외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가고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동감이 됐던 것은 박규영 교수님의 그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베를린을 가면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주에 아시아 문화의 예술가들이 모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답을 찾으려고 저도 무한정 노력을 했고요. 마침 그곳에서 그 제자가 거기에 있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실제로 저희가 베를린에 갔을 때 정말 그 유럽을 떠나서 중국에 있는 예술가들까지도 베를린에 정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베를린에서 일어날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되게 엉뚱하게도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너무너무 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사실은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홈리스들하고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아주 큰 한 사례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물 한 통을 마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물값은 25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근데 이걸 다 마신 후에 빈 병을 갖다 주면 300원을 줍니다. 홈리스들은요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베를린 홈리스들은 그냥 그 물통 몇 개, 4개 정도만 주어서 갖다 주면은 자기의 빵과 그 다음에 음료수를 또는 맥주를, 워낙 맥주를 좋아하는 동네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예술가들이 예술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몰사는, 어쩌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는 아시아 국가에 있는 예술가들이 광주에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서 자유로워합니다. 사실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아주 특수한 경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합치면서 동베를린 사람들이 워낙 못 살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그 지역의 독일의 다른 뮌헨 같은 경우는 베를린보다 10배가 넘는 이 물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베를린만 유일하게 엄청난 가격 정책을 써서 굉장히 이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만들었거든요. 사실 광주는 어쩌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그 아시아의 예술가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이러한 부분 물가까지도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박준 선생님께서 전당에 대한 오늘 오기순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전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요즘에 그 많은 학생들과 또 많은 예술가들과 만나면서 전당에 가서 자기만의 장소 한 군데씩만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그 떠오르는 곳이 있다 그러고 또 정말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만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150만의 광주 시민이 정말 사랑하는 150만 개의 스팟이 전당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전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의 측면에서 생활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우리 생활 자체가 함께 주민이 주도해서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분의 그 지정 토론을 일단 마쳤고요. 세 분 다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져주시진 않고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 오늘 그 우리 플로어에 계신 청중 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발표자님하고 토론자분들께. 그래서 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이 플로어에서 손 들고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아주 짤막하게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평등한 것 같아서. 저는 광주에서 그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그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아주 가장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놀이하는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격정되는 부분 또 여기에 그 주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섞이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주의 저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40년 전 그 이전의 역사에 함몰되어 있고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한 걸음 좀 뒤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함몰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월이 너무 무겁고 투쟁적이고 암울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가볍게 문화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승하하지 않는다 하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전당과 전남도청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함께 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건축적인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설계자 유기승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 논쟁, 전남도청 별관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 접근성이 없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별관이 현관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다. 두 번째, 지금 복원을 하게 되면은 저는 복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접근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방문자 센터가 없어진다 하면 어떻게 여기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4개, 5개의 원이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이 전당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안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 철학자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건축의 완성은 시간, 인간, 공간 속에서 스토리가 있음으로 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강주에 있는 사람이 완성을 해야 가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한 발짝 뒤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건물도 살고 문화도 살고 강주의 이미지가 살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설계자 유기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 컨셉대로 얼마만큼 운영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2가지를 하셨는데 그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한꺼번에 질문 한번 하시죠. 전남도청 복원의 방향에 대한 그 우기순 건축가님에 대한 의견 그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꽤 자주 이 ACC를 찾는 편인 것 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늘 그 건축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불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운영의 문제는 밑에 이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청이 아니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아주 사소합니다. 각 출구가 많잖아요. 출구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해주는 안내도가 펼쳐지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찾아오는데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전 검색을 통해서 겨우 알고 또 물어보고 그러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출구나 입구마다 아니면 주차장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거기서 바로 터치를 하면서 내가 현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야 될지 그게 안내해 주는 게 펼쳐지면 훨씬 접근성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아마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적인 차원에서 접근성과 관련해서 미로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열려 있는 공간이고 서로 또 상당히 다양한 연결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이 수요자, 이용자들이 이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요. 시민 이용의 제도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하여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기획을 하고 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이 관에서는 또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 정도만 시간상 두 분이 드셨는데요. 앞에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광주에 온 지 이제 5년이 지났고요. 말하자면 이주민입니다. 광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알고 경남 지역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분들이 올 초에 2번을 광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뒤에 5.18 기념관 일대와 충장로 금남로 일대를 구경하고 양림동 일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고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을 소개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제가 광주 토박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뿌듯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왠지 아시아 문화 이러면 좀 신명이 난다거나 좀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왠지 좀 어둡고 아픔이 짙게 깔려 있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5.18 기념관을 채 돌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아시아 속의 광주, 광주 속의 아시아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과 그 지역 그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소통의 공간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역할을 해 나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 5.18 그 영혼 정신의 그 무거움보다는 좀 명랑하고 경쾌한 그런 좀 발랄함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끌고 와서 서로 당장은 또 가까운 지역과 영호남이나 이런 이렇게 가까운 지역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좀 더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좀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예술가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좀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 분 아까 저 끝에 지금 방금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우리가 광주 5월 정신도 그렇고 아시아 문화도 그렇고 처음에 접할 적에 상당히 무겁게 접하는 건 누구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무거움을 어떻게 더 즐거움으로, 더 에너지로, 더 밝음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당이 또 추구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의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나주에서 광주로 이렇게 오가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패널 선생님들께서 광주 정신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새로운 세대로서 저는 광주 정신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정신이 그 속에 녹아져 있고 그 속에 밝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광주로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 광주민중앙정을 소개할 때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파리 꼬민과 비슷한 광주 꼬민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예술이 발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71년에 있었던 파리 꼬민의 숭고한 정신이 전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1980년 광주민중앙쟁, 광주 꼬민을 광주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목하고 더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서 본 기사 중에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양득 사진가께서 광주 전남 일대에 있는 광주민중앙정 사적비 곳곳을 담은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방치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나주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의 광주민중앙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졌는지 20살 이후에 알게 되었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정부, 적폐, 악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광주 정신을 주목하고 내지는 계승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은 아까 한 교수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00서 사업보고서에 광주 중심으로 서사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광주의 타 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연대를 계획 중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상 더 혹시 오늘 안 하시면은 힘드실 것 같은 분 마지막으로만 한 분만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 앞서서 저는 그 전남 목포에서 1980년에 태어난 그 5.18 세대입니다. 그래서 5.18은 저한테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그 목포역에서 저희 아버지가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5.18 그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임신 5개월인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광주 이 도청 앞까지 이제 광주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태어날 때 이제 목포 성 콜롬방 병원에서 그때 유례 없이 이제 그 거꾸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픈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전남대학교 법학과 99학번인데 또 그때 한참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 세대로서 이 공간은 저한테는 이제 투쟁의 장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 사업이 저한테는 최대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수혜자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시아 문화 이 전당에서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아시아 문화원에서 지금 그 법무감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그 아픔의 공간, 그리고 이런 투쟁의 공간,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공간인데 이 공간이 지금 그 이제 보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뭐 미디어월 철거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저한테는 참 안타깝게 좀 그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법 시험 준비하다가 서울에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10년 만에 이제 광주로 돌아왔는데 사실 전국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이렇게 훌륭하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우규승 저희 교수님께 이렇게 훌륭한 공간, 이런 사무 공간과 이런 그 광주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늘마당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치맥을 마시면서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저희 때는 사실 이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충장로에 오더라도 뭐 영화관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멋진 문화 공간 이런 데 있어서 좀 저도 이 이론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보건 사업, 특히 좀 미디어월에 대한 그 철거 문제는 좀 광주 시민 사회에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플로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오늘 주제가 우리가 그 깊은 생각이고 도시의 영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5월 정신, 광주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의도를 했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왔는데, 이 광주 정신, 5월 정신에 대한 그 이미지, 느낌,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적에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기억, 또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회, 새로운 도시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또 그 안에 있고, 그것을 발견해내서 우리가 좀 더 긍정과 희망과 좀 더 밝은 그런 5월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구 전남도청 건물이 지금 완전 이제 복원하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그런 시기에 있어서 오늘 또 설계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추구했던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의 정신을 담아서 이 공간에 담으려고 했던 그런 그 계획들, 기획들, 이런 것들이 그 전남도청 원형 복원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광주 정신을 올곧게 보존해 나가면서 또 아시아문화 전당의 그 설계 컨셉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 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래서 우규순 선생님께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발표자를 대표해서 우 선생님께서 좀 답변 겸 의견 주시면. 우선 저 얼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쓰이는가 하는 문제 말씀하신 거예요, 첫번에. 한 가지는 제가 한 30분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그 깊이 파악은 못했지만 30분 더 되긴 한 1시간 되겠죠. 근데 그 다른 것은 조경이나 5개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보지 않고도 판단을 할 만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박사님 아시다시피 조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니까 나무가 커지고, 그래서 잠깐 본 거로도 예상보다 좋고요. 단지 이제 그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중심부가 지금 그 사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청 이쪽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광ung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 중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특히 중심과 외벽과의 관계, 그 관계 형성이 안 된 것이 이제 예상한 거하고는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죠. 지금 저기 안 되고요.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 결국은 그 도청 별관 복원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있냐 하는 말씀이셨죠, 박 의원님.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공부할 스터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벽, 그러니까 그 철골 구조 지금 있는 미디어월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18m 되는 옹벽이 생겨가지고 전혀 예상 못한 게 생긴 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과 외곽과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문화 중심 도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은 아시아 문화 전당하고 그 도청하고 이것이 함께 작용을 해서 전체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상치되는 게 전혀 아닌데 그것이 절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그 출입구하고 접근성 문제, 그거는 하나는 이제 그 간판을 붙일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배석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은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150호, 130호 쫙 붙이면은 딱 찾아가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직적으로 연계된 동선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체계 생각을 해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힘드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한 번 더 작업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도시도 변하면서 다 되듯이 그 도시 구조라는 게 복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사이니지뿐만 아니고도,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용도를 갈 때도 그런 거 장단점을 보죠,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혼란이 있을 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떤 스터디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현재 그것들이 다 작용을 할 수 있고 다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울한 과거, 그러니까 우울하기보다는 힘든 기억들, 그것하고 즐거운 앞하고가 상취된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복합적인 구도인데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상 5.18은 광주의 문제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광주를 초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5.18이 가지고 있는 정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시설하고 도청에다가 ACC를 건설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유례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제 생각에는 광주의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주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고 그걸 초월한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임한 설계는 저 자신 태도로는 물론 광주 시민을 위해서 했고 광주를 위해서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제 욕심은 그것을 초월해서 더 다른 단계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일어나선 사건, 그다음에 결정, 그다음에 집행이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서 봐도 괜찮을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저희가 계획된 시간보다 한 20여 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포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실 깊은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담론화하고 많이 토론해야 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아시아문화 전당,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문화 전당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가 어떻게 이 공간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 속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당 안에는 또 구도청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당의 또 한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합일,
서로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최건행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폐회 겸 소견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포럼은 1차 포럼입니다. 앞으로 2개월 후쯤에 2차 포럼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과 내년 3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까지 해서 한 3번 정도를 해서 오늘은 이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도시에 대한 이야기, 전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다음에는 좀 해외 얘기라든지 외부의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이고, 마지막쯤에는 아마 저희가 실제 이 도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 최건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그 폐회 겸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포럼의 이름을 생각을 하고 오늘의 그 주제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일관된 생각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뭘 의미하고 뭘 줄 수 있는가,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표현에 그렇게 나와요. 그 역사책이나 뭐 무슨 서술을 할 때 평화롭고 고요하던 시민의 일상이 깨지는 순간, 그 순간이 깨지자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그걸 깨려고 하는 폭력에 저항했던 것, 그것이 5.18의 진짜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5.18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러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평화롭고 보다 더 여유 있고 그러면서 넉넉한 인간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그 5월을 정말 제대로 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청 보건 문제건 간에 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문화도시를,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다음 세대가 이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생각으로 자꾸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그 플로에서 질문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토론자들의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한번 새길만 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광주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포럼이 돼가고, 그 속에서 광주의 영혼이 깊은 영혼으로 여물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